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ESS 화재 관련하여 배터리 안전장치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0월 6일 KBS 9시 뉴스에서 LG화학을 특정하고 좀 더 디테일한 정보가 뉴스로 방송이 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0월 6일 국감 전일에 갑자기 KBS 9시 뉴스에서 LG화학을 지목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SS 화재 조사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LG가 14곳에서 발생을 하였는데 대부분의 배터리 제조 공장이 중국 남경에서 17년 4분기에 제작한 시기가 같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불량 분석을 할 때 처음 하는 것이 불량 로트 제조 일자 추적입니다. 로트라는 것은 공장에서 제작한 일련 번호 시리얼 넘버로 보통 1단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ESS 휴지 후에 재가동한 후에도 화재가 발생한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남경 배터리로 제조 시기가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제조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책은 해당 제조 시기의 변경 사항을 집중 조사하여 원인을 밝혀 검증을 한 후 개선이 확인되면 그 부분만 조치를 하든지 하고 원인도 모르겠고 개선도 안 된다고 하면 해당 제조 시기 배터리를 모두 전량 교체하는 겁니다. 결국 화재가 재발이 되어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집중 조사하신 분이 이훈 국회의원인데요. 배터리 리콜, 전량을 교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술적인 내용도 아시는 것 같아 양력을 보니 서강대학교 사학과 학사 출신으로 엔지니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죠. 왜 국감 전일에 이런 뉴스를 발표했는지 그리고 다음 날인 7일에 국감에서 삼성과 LG화학에서 증인 출석을 하여 ESS 화재에 대해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시 정보를 보시면 김준호 부사장, 담당 업무가 전지 품질 시스템 혁신 태스크. 이런 보직은 LG화학의 품질 전체를 담당하는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임용호 부사장, 이분은 중대형 전지 사업부장입니다. ESS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전지를 총괄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위치면 사장 바로 아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감에서 두 분이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대기업 임원은 연봉도 세지만 쉽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이게 다른 국감이 조명을 받아 산자부 국감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요. 저에게는 놓칠 수 없는 내용으로 거의 4시간 정도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짚고 가야 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7일 날 보도된 뉴스를 보면 LG화학 불탄 ESS 2017년 중국서 생산한 제품이다. 남은 200곳의 화재 방지를 위해서 리콜을 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모델에 쓰인 배터리는 LG화학의 JH3 로트 넘버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배터리 일부 셀에 하자를 지적받았던 모델이라는 겁니다. ESS 화재로 LG화학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는 총 9건의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제조 일자가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훈 의원의 조사 과정에서 LG화학에게 2017년에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지만 경영진은 리콜을 진행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된 물량까지 리콜을 진행해야 하는 1,500억 원의 추가 비용과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경우는 LG화학과 달리 발화 원인이 비교적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렉 퓨즈를 개선된 제품으로 전량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 24일 날 평창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났죠. 이 불로 리튬이온 배터리 2,700개가 불이 탔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의 렉 퓨즈도 교체가 되었다고 국감에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기존의 ESS 화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관리하에 발생했던 화재인데 이 경우는 대기업인 효성중공업이 관리 감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시면 건수는 LG가 많고 피해액은 삼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회사가 문제이다라고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하려고 많이 준비해서 국감 바로 다음 날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영상 제작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였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소니 노트북 파이어 장면으로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최초 양산한 소니 배터리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이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7월 1일 날 제가 올렸었고 80일 정도까지 조회수 500을 넘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네요. ESS 화재 때문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영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말한 것이 배터리 산업의 핵심은 안전관리, 화재 관리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사태를 지금 보면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 더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례이지만 삼성 SDI의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이고 삼성에서 알려진 것보다는 삼성 SDI의 위상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SS 화재 처리에서도 LG화학 대비 삼성 SDI가 잘 처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는 주가의 추이를 보면 LG화학이 먼저 ESS 화재 재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ESS 화재 발생으로 하락 위치를 맞춥니다. 그리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삼성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시장에서는 삼성이 더 잘 해결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주가의 강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왜 이리 민감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BMW 사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지 내연기관 차인데요. 전기차가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액션 영화를 보면 항상 차는 불이 나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향후 전기차 폭발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한데 다시 생각해보니 테슬라 차량 사고를 유독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언론에서 전기차가 안전하고 내연기관차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길 겁니다. 디젤 게이트,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죠. 중국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정유 탱크 불나는 장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에너지는 항상 불이 나고 위험합니다.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기술로 그냥 에너지 산업으로 봐도 된다고 봅니다. 배터리는 기존의 석유 산업, 자동차 산업에 반대되는 에너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대상이지요. 화재에 강하다는 전고체 배터리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화재가 나지 않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가 아니라 더 관리가 잘 되는 배터리 기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